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고를 때 평면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분양권 전매 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가장 손쉬운 투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분양권 투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8월 이후부터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 전매가 이제 전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분양했었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좀 살펴보다가 아파트를 이제 또 살펴보니까 이제 좀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아파트 평면도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분양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감정원으로 이제 청약 시스템이 이제 이전이 되면서 좀 줄어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3월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인 분양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단지 분양 아파트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는 않고요. 하반기에 지금 이제 대단지의 뭐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 금지 발표 때문에 3분기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들이 상당히 7월 정도에 당겨서 분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분양 승인을 받으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뭐 조합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달까지 분양한 아파트들은 지금 이제 사상 좋은 S클래스 그랜드 센터를 빼고는 대부분 이제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포라나 이제 부산 득천 같은 경우에도 636세대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경쟁률을 보면은 뭐 온천 더샵 헤리티지가 26대1, 하나 포레나가 이제 88대1, 그리고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226대1을 이제 기록을 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반 분양이 이제 152세대에 이제 그쳤기 때문에 청약자 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이 그 경쟁률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좋은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은 16대1 정도로 나왔는데, 미당첨자까지 가서 선착순까지 해서 거의 다 이제 분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아파트가 이제 동네 효산 벨뷰라고 해서 이제 70세대 아파트인데요. 네, 이제 전체 경쟁률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뭐 지금 비슷한 급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안 오션파크 W라든지, 그리고 이제 럭키 골든 스위트, 그리고 서면 스위트 M 골든 에비뉴, 이런 아파트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순위 같은 경우에는 70세대 모집에 지금 이제 123명이 이제 청약을 했었고, 2순위에서는 이제 214명이 청약을 해서 상당히 이 아파트에 대한 이제 많은 기대를 모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를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 뭐 아파트 색감이 좋고, 첫 번째로 미남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후분양인데 3면 발코니 확장, 그리고 에어컨 제공, 뭐 시스템 창호 에어컨 제공,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이제 평면도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3면 발코니를 이제 확장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면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가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많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양면 발코니, 그러니까 이제 이면 발코니 확장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3면 발코니 확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면적이 넓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파트 평면도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제 평면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꾸며져 있는데요. 뭐 이런 이제 평면도 그림, 그리고 이제 아이소메트릭 그림,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실물 모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직접 내부 또 관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전용 60제곱미터,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어떤 아파트는 좁게 보이고 어떤 아파트는 되게 이제 좀 넓게 보이고 이런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서비스 면적에 대한 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발코니로 이제 사용을 했었던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다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새 아파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 주차에 대한 편리성,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평면도를 보실 때는 이 서비스 면적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 내역서상에서도 서비스 면적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셔갖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넓다, 좁다, 이렇게 이제 체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통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뒤쪽하고 앞쪽하고 이 정도만 이렇게 이제 이면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쓰는 전용 면적이 이제 요 내부에 있는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전용 면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전체 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방이 넓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뒤쪽에 이제 복도가 이제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제 한쪽만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쓸 수 있는 전용 면적이 이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 뒤쪽을 이제 확장을 한 아파트하고 한쪽만 확장한 아파트하고 이 면적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좀 좁다라고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좁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중앙에 이제 코어가 있고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따닥따닥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옆에 또 아파트가 또 이제 한 세대가 또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전면 밖에 이렇게 이제 확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좁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좁은데 전체적인 이제 계약 면적은 같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이 관리비가 이제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체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다니시고 아파트를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막 많이 비교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체감적으로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법은 바로 이 발코니를 1면만 했느냐 2면만 했느냐 아니면은 3면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넓게 느껴지는 체감 공간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집을 팔려고 하더라도 공간이 넓게 나오면은 또 매도하는데도 더 잘 되고, 가격이 오를 때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장점을 가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6평이지만 이 한쪽 옆에 있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서 1면, 2면, 3면, 이렇게 이제 3면까지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베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당겨진 만큼,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또 이제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부 주방 팬트리,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을 또 더 넓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아파트 부산에 진짜 별로 없습니다. 모집 공고상에서 보면은 이제 아파트 이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이제 면적에 대한 이제 표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주거 전용 면적, 그리고 주거 공용 면적, 해서 공급 면적이 이제 나오고, 그 외에 이제 기타 공용 면적, 이것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전체 계약 면적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서비스 면적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모집 공고는 요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곱미터 이제 표시를 해서 59, 뭐 A, B, C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되고, 전체 우리가 또 평상적으로 이야기하는 24평, 34평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88제곱미터 이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평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공급 면적 외에 별도로 이 이제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급자의 이제 1급 비밀,
평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을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면도 자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메이저 브랜드라든지 평면을 잘 뽑는 회사의 노하우는 이 서비스 면적을 마법과 같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멋진 평면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비스 면적은 분양 가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뭐 3면 발코니를 이제 또 뭐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또 이 건설사에 이제 그런 이제 비용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은 쉽게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아파트는 2면 발코니에 확장을 한 아파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위쪽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에 분양했었던 남천동에 있는 더샵 프레스티지에 대한 이제 모집 공고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 대한 이제 모집 공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 합쳐서 이렇게 이제 공급 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기타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 이제 계약 면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또 이제 오피스텔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차이도, 이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를 확장을 못 합니다. 그냥 발코니를 만들고 싶어도 전용 면적 내에 발코니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더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이제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제가 사실 그 전에 봤을 때 부산에서 가장 넓은 평면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했었던 아파트가 바로 일강 신도시에 공급한 이제 일강 자이 푸르지오입니다. 일강 자이 푸르지오인데, 이 아파트가 3면 발코니를 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도심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 형상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정방향으로 나오는 부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제각각 이렇게 이제 생긴 부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인동 간격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 배치를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상 평면을 설계하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면 발코니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옆동하고 또 거리가 또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택지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정방향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3면 발코니로 확장을 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강 자이 푸르지오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본형으로 이제 설계되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눈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시듯이 여기서 앞쪽에 이렇게 이제 발코니가 있고, 쪽에 이렇게 이제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3면 발코니를 이렇게 이제 더 확장을 이제 한 거죠. 이쪽이 이제 현관이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코아 부분이나 이렇게 이제 계단실이 있겠죠. 계단실이 있고, 또 요 옆에는 이제 또 다른 세대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이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코니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창문이 있어서 외기에 접해야 됩니다. 외기에 접해야지만 발코니를 만들 수가 있고, 아파트는 그 발코니를 확장 면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유념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다 보면은 모델하우스에 가셔서 보시면은 확장된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창문들이 다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서 나온 평면이 이제 요 평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현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방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거리가 17.58m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상당히 넓은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뭐 5베이가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이 공급은 34평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40평형대와 같은 그런 이제 공간감과 전용 면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한 부분만큼 드레스룸이 이렇게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방 면적도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대신 이제 이쪽 면은 이제 확장을 못했죠. 확장을 못했으니까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발코니 확장면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도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넓어지는 만큼 이쪽에 이제 알파룸,
방이 하나가 들어가는 알파룸이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 팬트리 같은 거, 팬트리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또 설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강자이 크루지오 이후에 제가 본 타입 중에서는 이제 동네 효산 밸브가 3면 발코니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주 놀라운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타입 아파트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뒤쪽에 발코니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이제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다 확장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확장, 확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전용 면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쪽이 이제 현관이니까 이쪽을 이렇게 이제 확장을 했다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넓은 이런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도심지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요만큼 이제 또 더 짓게 되면은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많은 이제 또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비용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동네 온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확장한 부분입니다. 확장한 부분.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전면 이제 포베이로 된 이제 아파트가 맛 통풍도 가능하고 개방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이런 이제 타입들을 이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 탑상형 같이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남향 쪽으로 거실을 하고 이제 안방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쪽이나 서쪽 방향으로 해서는 이렇게 이제 작은 방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이런 형태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설계를 할 때 이런 포베이 타입하고 요런 이제 이 약간 탑상형 타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분양 가격을 이제 안배를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형태이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또 확장을 만약에 했다 이러면은 또 훨씬 넓게 느껴지는 이제 아파트 타입이 될 것 같고요. 장전 3전 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쪽에 전면 발코니 이렇게 확장을 했고, 뒤쪽으로 국면 발코니를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넓게 보이는 이런 평면을 이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러한 형태인 거죠.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양정 포레스 힐즈 스위첸, KCC 이름이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분양권 전매 때문에 좀 핫할 것 같습니다. 핫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분양 가격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현관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거실로 이제 지나면은 침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 그리고 화장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고, 주방 옆으로 해서 이제 발코니가 아주 넓게 배치가 되어져 있고, 여기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이제 들어갈 자리이고, 그 옆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도 요만큼을 이렇게 이제 확장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 면적으로. 외부 이제 창호를 내서 이제 실에 이제 접하고, 여기는 이제 그 주방 팬트리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옵션으로 보니까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면은 좀 더 크게 하면은 이 수납장 포함해서 이거를 다 방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구조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면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했고, 뒤쪽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면적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평면들이 나오는데, 건설사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이제 방향들이 뭐 다르고, 또 이제 컨셉도 다르기 때문에 평면도 조금씩 이제 좀 다른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나 좋아하는 타입은 뭐 판상형, 판상형의 이제 이런 타입을 제일 좋아하겠죠. 오늘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고를 때 평면도를 이제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실 때는 뭐 자재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하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서비스 면적에 따른 공간감에
규모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을 더 넓게 쓴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분양 가격이라고 할 때 그만큼 싸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